쪽만 보는 분들에겐 다른 쪽을, 하나도 안 보는 분들에겐 한 번에 양쪽을, 일석이조 아니 일석다조의 효과를 드리는 시사 동시상영관 유튜브 좌우극장. 네, 유튜브 이슈를 살펴보는 좌우극장,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취재하는 뉴스원의 황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씨라서 황소처럼이라는 게 붙었을까요? 네, 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름에서 유추해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 코너 저희가 격주로 황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이 4.15 총선 전에 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N번방 얘기도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하긴 했지만 네. 그 피의자가 또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 요것도 결정이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하기로. 그리고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10,000명을 넘어선 상태예요. 예, 3일 오전까지 만 62명의 확진자가 났고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74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산세가 줄어야 할 텐데 모두들 지금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4.15 총선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죠? 예, 맞습니다. 아직 주제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정말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오늘 총선 전 출연하는 마지막 좌우극장이잖아요.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등에는 소독 약통을 메고 골목으로 대로변으로 동분서주 누비는 각 당 후보들의 행보는 제가 다음 좌우극장에 출연했을 때쯤이면 희비가 아마 갈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또 그때 한번 저희가 뵐 것 같은데 예. 제외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당초에는 유권자가 한 17만 1,959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중국 우한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등에서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아예 맞습니다. 지금 실시가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의 절반 수준인 8만 6천여 명 정도만 지금 선거가 가능한 걸로 예. 집계가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도 지금 참정권과 관련해서 말이 많죠. 네, 말이 정말 많은데 혹시라도 지금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선거가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소중한 한 표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6일까지 계시는 지역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한 유튜브 소식들 알아볼까요? 네. 총선 격전지. 유튜브에서도 격전 펼치고 있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세 전쟁. 네, 정치권에서 유튜브를 만들자, 누구누구 TV를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온 지는 한 2, 3년 정도 됐어요. 예,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유튜브 자체를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예. 이제는 지역 토박이에 3선, 4선한 그런 중진들도 네. 유튜브를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 안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없죠? 예, 사실 정치인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대변한 표심으로 생명을 연장해가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정치 후원금 당부하는 것도 사실 좀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오더니 정말 달라진 케이스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치인 유튜브뿐만 아니라 대다수 유튜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네, 이런 멘트가 시작할 때나 끝날 때 꼭 한 번씩 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제는 정치인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구독은 무료다. 구독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들이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독한다고 사람들이 꼭 다 보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봤지만 내가 꼭 정치인 유튜브까지 구독해야 되냐. 이런 걸 또 따지는 구독자도 많은데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코로나에 밀려난 유튜브로 간 후보들 이런 기사도 냈는데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지지자 과시형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이름을 언급해주면서 친분을 쌓는 친목형, 인간미 어필형, 공약 승부사형, 전문가형,
등 다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유튜브에서 이제 어떻게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맞습니다. 네, 그런 영상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오늘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의 유튜브 영상을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할까요? 이 국회의원이 300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후보로 나선 분들까지 합하면 아마 정치인 유튜브가 약 100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권 주자들이 나선 정치 1번지 종로 지역 후보들 유튜버와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서울 광진을 지역의 유튜브를 골라봤습니다. 네, 종로와 광진을 지역 유튜브 중에서 골라오셨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좌우로 나뉘기보다는 출마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네. 그럼 어디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래, 결심했어. 대권 주자 맞붙었다. 종로에서? 아니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코앞. 종로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입니다. 네. 사실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 모두 12명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12명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예. 이제 대표적인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유튜브 얘기를 좀 다뤄볼 텐데 네. 이 거대 양당 외에도 우리공화당도 있고요. 민중당도 있고요. 군소 원내정당에서 후보를 지금 많이 낸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우 공화당 총재도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다만 당선권에 있는 이낙연, 황교안 두 전 총리의 맞대결은 사실상 각자의 대권 행보에 활로가 열리냐 닫히냐를 두고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유튜브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엠번방 그 발언으로 좀 문매를 맞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요 뭐 엠번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한 건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예전에는 페이스북에다가 한 줄 남기다든지 아니면은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해명이라든지 이런 걸 내놨습니다. 네. 최근 황교안 오피셜로 바꾼 이름의 황교안 TV에서 이 본격적인 소개를 앞서서 해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요. 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 답변이었다고 해명하면서 가해자와 참여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황교안 TV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운영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2019년 1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6만 100여 명 정도고요. 첫 영상은 개국할 때 곧바로 올라왔는데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영상이 주로를 이르다가 이후 약 1년 정도의 공백을 가지다가 최근 3월 다시 본격적으로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시작했다는 뭐 그런 말인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청년 황교안 TV라는 구독자 17만 명가량의 채널이 있었는데요. 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걸어온 당대표 행보 등을 라이브로 조금 중계하는 듯한 채널이었고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정책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당대표 하는 동안은 개인 유튜브에는 조금 신경을 못 썼고, 이제 선거 활동하면서 거기에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게 라이브 방송이 되게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대본이야 미리 준비하고 어느 정도 합을 맞추긴 하겠지만 5번 이상의 라이브 방송을 직접 진행 또 대담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길게는 50분 이상이 넘는 시간을 다른 후보들과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황교안 후보를 응원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영상 응원도 약 35개 정도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낙연 후보는 직전 총리이기 때문에 영상 개국을 올 2월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종로에 터를 잡겠다고 결심한 전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독자 수는 황교안 TV보다 약 2만 7천 명 많은 8만 7천 명 규모입니다. 다만 영상 개수는 황교안 TV의 120개가량 훨씬 적은
43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네, 영상 자체는 지금 황교안 TV가 훨씬 더 많은 많고,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황교안 후보처럼 유튜브 라이브도 좀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5번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1시간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낙연 TV는 황교안 TV와는 확실히 다른 부분도 엿보였는데요. 바로 다른 후보 추천 영상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선거철이다 보니 특정 후보를 모두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출마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을 1분 내외로 설명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낙연 TV에 출연을 하는 게 짧은 선거 그 홍보 기간 안에 이제 좀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효과가 복합적으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댓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황교안 TV와 이낙연 TV를 모두 본 결과 댓글은 확실은 여는 여, 야는 야로 갈렸습니다. 네. 상대 후보 측을 향한 비방이나 비판 댓글보다는 자신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각 유튜브에 많이 달려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댓글이 많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치 1번지 종무의 대표주자 이낙연, 황교안,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광진을 지역구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전 서울시장과 아나운서 출신 청와대 대변인의 혈투, 서울 광진을입니다. 네. 이 양당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 광진을. 오세훈 후보는 재선 도전이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을 이미 2번이나 한 그런 중량감 있는 후보입니다. 반면 맞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지만 사실 국회의원으로는 이번에 첫 출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조금 많았습니다. 지난 3월 처음 문을 연 고민정 TV 구독자는 6만 3천 명 수준인데요. 지난해 5월 문을 열어 운영해온 오세훈 TV엔 5만 8,300명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네, 구독자 수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자, 그러면 고민정 TV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커버에 딸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쓰면서 엄마 이미지를 강하게 내보인 고민정 후보는 느낌 있는 정치, 느껴지는 정치라는 구호를 정면에 박았습니다. 영상은 40개 가량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 절반인 19개가 라이브 영상입니다. 짧게는 13분부터 길게는 1시간 넘는 라이브 방송도 있었고요. 네. 이외에는 지역 민심을 살피는 느낌 캠프라는 제목의 1분에서 5분가량의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 진영이죠. 오세훈 후보의 유튜브 채널도 좀 볼까요? 예, 오세훈 TV 영상의 커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진짜 광진 일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광진이라는 구호를 내밀었습니다. 네. 영상은 약 100개가 넘었는데요. 라이브도 10개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개 안팎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100개 영상은 생활 밀착형, 지역 밀착형 영상이었습니다. 네, 영상 수만 보면은 오세훈 TV가 훨씬 많은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나요? 예, 일단 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최근 인스타라든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달고나 커피 이거 아나운서께서도 아시는지? 네, 알죠. 이거 만드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화이트데이 기념일이라고 초콜릿을 사고 포장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 놀랐던 것은 오세훈의 영화로 보는 세상 시리즈입니다. TV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처럼 형식을 취해서 본인이 아나운서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 TV에는 아마 전문 운영자나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G.O.D의 박준영 씨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왓썸맨을 오썸맨으로 패러디하고 영화 타짜의 명대사로 인기를 끈 묻고 더블로 가 등을 사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따로 전문 운영자나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오늘 종로 지역 그리고 네. 서울 광진을 지역의 대표 후보 두 분씩에 대한 유튜브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정말 후보자들이 이 두 분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네. 유튜브는. 각 지역의 출마 후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어떤 공약집이.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사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12일 네. 정도 남았어요. 근데 정말 촉박하죠. 후보들 네.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막 크게 아주 북적북적하게 하기도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후보들의 하소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이런 공약이라던가 후보 간의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곧 발송될 후보자 공약집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후보자들 간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들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비방이라든지 상대 후보 정책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조금 의미 있게 이렇게 살펴본 뒤에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21대 총선까지 12일 남았습니다. 이 열띤 선거 운동 이번에는 특히나 온라인으로 옮겨진 모습인데요. 우리 유권자들 안방에서 후보자들의 공약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아주 매섭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튜브 좌우극장 지금까지 뉴스원의 황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